보이시죠, 사장님? 아니요. 공유가 안 사장님 얼굴 잘 됐습니다. 보여요. 보여요. 얼굴이 잘 보여요. 얼굴만 보여요. 얼쑤! 아, 썸남 잘한다! 난리. 되시나요, 사장님? 네. 됐습니다. 네, 다행이다. 네, 사실 제가 제목을 오늘도 대담하게 띄워드렸는가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라서 제가 이 제목으로 넣어봤고, 사실 지금 무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냥 우리 대담하게 한번 띄워들어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이 제목으로 넣어봤고요. 뉴스킨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목으로 했고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장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마이 스토리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 전직은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사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 교육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모습이 좋았고 그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되게 성취감과 뭔가 자부심도 많이 느꼈었고 만약에 내가 여기 안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이 일로 무조건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실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에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치료실을 차리자라는 생각을 가진 목표를 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게 되고 언어치료 대학원이라는 것들을 가게 되고 그 안에서 프리로 많은 경험을 또 쌓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쯤에 부모님이 제주도예요. 제가 제주도 여자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부모님이 아름아 우리 진짜 열심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맞아 엄마 우리 진짜 열심히 살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가 26살이었거든요. 우리 5년 전에 진짜 우리 앞으로 5년 후에는 진짜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더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을 했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지. 근데 지금 아름이 네가 26살이고 엄마 아빠도 이렇게 나이가 찼는데 자꾸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함께 있는 시간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로 올라오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많은 생각을 하는 와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이 뭐였냐면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질문이었어요. 나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했었고 결국에는 많은 물음과 질문들 끝에 오는 대답은 뭐였냐면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라는 답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스스로한테. 근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가 목표를 지금 두고 있는 치료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시간을 과연 내가 앞당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당연하게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계속 뭔가를 무족함을 느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뭔가 도전하고 싶지만 그 도전에 대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거, 그리고 성장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조차 여유가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잘 살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 순간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여기 보면 균형, 자유, 행복,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언어치료사라는 일 혹은 치료실 원장님이라는 삶을 두고 봤을 때 과연 균형,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대답을 했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놓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잠깐의 자유, 잠깐의 균형적인 것, 잠깐의 행복은 누릴 수 있겠지만 그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은 놓였어요. 근데 그쯤에 만나신 분이 있어요. 하정열 임명희 사장님이시거든요. 저는 뉴스킨이 보상이 좋아서 회사가 좋아서 사실 이런 것라기보다는 이분들의
삶을 봤기 때문에 전 뉴스킨 안에 담길 수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본 삶은 백만장자의 삶이었어요. 뭐냐면 하정열 임명희 사장님을 봤는데 제가 그토록 바랬던 뭔가 균형 잡히고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진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매 순간 행복감이 잠깐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행복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제 주변에 과연 이렇게 균형 잡히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무리 카톡창을 둘러봐도 아무리 제 주변 사람을 돌려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제가 원하는 삶을 오롯이 살고 있는 그 사장님들의 삶을 제가 본 순간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생겼고 어쩌면 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뒤로 계속 미뤄지는 삶이 아니고 그 시간들을 조금 더 내 젊은 날에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내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젊을 때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동안 제가 뉴스킨 사업을 검토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26살 끝자락에 뉴스킨을 시작을 했고 지금 31살이 되었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한 지가 벌써 3년 4개월 차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사실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아직까지 균형, 자유,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저에게 100% 와닿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음에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을 딱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서 많은 행하는 사장님들을 봤을 때 제가 보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경기장의 선 투사. 자, 사장님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경기장의 선 투사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신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본 뉴스킨 안에 있는 사장님들 혹은 뭔가 도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하는 삶을 향해 나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딱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선 투사래요.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면서 용감하게 싸운대요. 실책을 범하기도 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대요. 근데 그게 누구인지 아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건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뉴스킨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흙먼지를 둘러싸야 되는 것도 저고요. 뭔가 용감하게 이 일을 해내고 도전해야 되는 것도 저였고요. 실수를 하고 뭔가 한계에 부딪혀야 되는 것도 저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걸 인정했을 때 여기 안에서 무언가 액션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거는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이 경기장에 선 투사로서 내가 진짜 주어진 내 삶의 무대에서 용감하게 싸웠을 때 진짜 원하는 백만장자의 삶이 저에게 온다라는 걸 저는 여기 안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가 경기장에 나선 딱지만 두려움이라는 게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엄청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뉴스킨을 시작을 하기 전에도 두렵지요. 뉴스킨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두려움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3년 4개월 정도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가장 두려움을 가졌던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EBP를 달성을 하고 골드코스트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게 한 1년 하고도 조금 더 됐을 때 일이에요. 근데 그 EBP에서 BA가 되는 과정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2년 동안 그 안에 머물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봤을 때 결국에 제가 갖고 있다라는 거는 두려움이더라고요.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다시 또 여기 트립을 도전할 수 있을까? 다시 또 그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저를 움직이게끔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은 어디서 많이 했냐면 머릿속에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발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여기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라는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할 때쯤 이 글을 보게 된 거였거든요. 뭐였냐면 가장 많이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실수를 남한테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고 제 스스로 실행했냐 안 했냐라는 거예요. 결국 저희는 그렇잖아요. 행하고 실수를 하고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 안에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 안에 성장을 느끼는데 제가 실수가 두렵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지? 라고 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실수를 두려워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뭔가 하나라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의 그 실수를 좀 자랑스럽게 여겨보자. 이 실수를 그냥 행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딱 돌렸을 때 제가 하나라도 실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뭔가 하나를 결과를 내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면 움직여지지 않는데 그래 나 오늘 실수에 한 가지 부딪혀봐야지 라고 그 실수를 제 스스로에게 드러냈을 때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실수를 진짜 많이 해야겠다. 그 실수를 통해서 내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부끄럽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끔 했거든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실수가 두려워서 한계가 두려워서 도전조차 안 하는 머릿속에서 혹시나 일만 하고 있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행함에 있어서 결과를 내야지가 아니고 그래 나 오늘 실수 한 번 더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하신다고 하면 그 정체된 마음, 사실 정체됐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을 조금 더 탄탄하게 이뤄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딱 제가, 그래, 나 실수하기로 도전했어, 다짐했어, 라고 했을 때 보장받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실 밖에 나가서, 환대를 받진 않잖아요, 그렇게. 모든 좋은 결과가 나진 않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결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저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딱 인정이 됐을 때 제가 발이 움직여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 잘 액션을 하겠지만 저는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그냥 한 발이라도 내딛게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게 되고요. 그냥 콜드할 때 한 집이라도 문을 더 열게 되더라고요.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정신없이 두들겨 맞을 것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 그게 바로 뉴스킨 안에서 저희가 가져야 될 단 하나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커다란 용기는 그냥 나 흠씬 두들겨 맞을 거야 라고 마음을 딱 가졌을 때 그 취약성을 드러내고 감수했을 때 실수할 거야, 나 많은 실수를 경험할 거야 라는 것을 딱 드러냈을 때 그 감수했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마음가짐이 됐을 때 밖에 나갔을 때 많은 거절과 많은 거절 폭탄들이 사실 저는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저는 이 폭탄을 맞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했고 이미 마음속에 담아뒀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이건 당연한 거지.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건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지 라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결코 밖에 나가고 행하는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사실 그런 막에 저희가 부딪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두려움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감정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뉴스킨 안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혹시나 제가 지금 내가 두려움이라는 걸 아직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이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저처럼요. 자, 이렇게 제가 전장에 나가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딱 했는데 방향이 없다면 사실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중요한 게 바로 목표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굉장히 뉴스킨 안에서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있고 진짜 백만장자 삶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우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하우투가 어떤 방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명확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인 나의 목표가 있는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2년 동안 EBP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제가 EBP 골드코스트까지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다음에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전장에 나갔을 때 뭔가 그 에너지를 갖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행했을 텐데 이 목표가 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표의 중요성은 뭐냐면 바로 명단을 찾아내는 힘이자 저의 액션을 끌어내는 힘이 바로 목표예요. 바인더를 열어서 혹은 월벌 목표, 주간 스케줄 위에 제 목표가 없고 그 목표가 심장 뛰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나의 목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명단을 찾아내는 이 힘이 되는 목표인지 액션을 끌어내는 그 힘이 되는 목표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목표를 외칠 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목표가 시드니였거든요. 옆에서 시드니 목표를 막 외치길래 저도 시드니 목표를 외쳤지만 그 목표가 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을 찾아내는 힘까지 이끌어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액션을 끌어내는 힘까지 목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 이 목표는 내가 진짜 명단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이끄는 목표인지 혹은 액션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목표인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목표는 굉장히 사장님들께서 잘 짜시겠지만 저 역시도 이런 목표를 짜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앞두고 있는 석세스 트립, 백만장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죠. 이 석세스 트립 하와이를 외쳤을 때 그 목표, 하와이라는 목표가 내 명단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목표인지 혹은 내가 액션을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목표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이 석세스 트립 하와이 누구나가 지금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제 것이었을 때 이 석세스 트립을 이뤄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백만장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리더 사님께서 연속 석세스 트립을 8번을 가면은 백만장자로 갈 수 있대요. 그 말은 즉슨 제가 석세스 트립을 빠지지 않고 연속 8번 간다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진짜 나를 심장을 뛰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석세스 트립을 가기 위해서 컨벤션에 과연 나는 몇 명의 사람을 데려갈 것인지 그리고 뉴페스타에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뉴페스타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랠리에 몇 명이 초대를 하고 있는지 5천만 차에 몇 명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5천만 차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팀 프로모션에 달성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세분화해서 목표를 저희 스스로에게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큰 목표는 있지만 사실 저는 목표 쪼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뉴스킨 하기 전에 목표가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표를 쪼개는 방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뉴스킨 안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를 쪼개는 방법을 저는 여기 안에서 익히고 있거든요. 목표 쪼개기가 저는 진짜 안 됐어요. 사람들, 저는 진짜 월별 목표, 주 목표 이렇게 짜시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 쪼개는 시기가 제 스스로 습관이 되기까지가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월 목표, 주 목표, 일 목표. 제가 어땠냐면 월 목표는 있는데 그 한 주간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간의 목표가 있는데 하루 안에 내가 이뤄내가야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파트너 사람도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월 목표는 있어. 근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쪼개는 주 목표가 없고 일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 스스로 월 목표를 짜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일 목표는 어떻게 됐는지 세세하게 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건데 월 목표, 주 목표, 일 목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저의 스스로의 목표예요. 저희는 이제 벨로시티다 보니까 제가 먼저 LT팀이 되어야 된다는 목표가 강해요. 스폰서사님의 몇 월까지 몇만 LT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저는 항상 아침에 외치거든요. 예를 들어 12월까지 10만 LT가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외치면 파트너사님들도 스폰서사님이 10만 LT를 하기 위해서 나는 몇 월까지 몇만 LT가 되겠는지에 대한 그 플랜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LT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SV, OV 그리고 매달 ROI 저는 매달 ROI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고 ARO도 4건 만약에 신규 소비자라고 하면 305일을 빨리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ARO에 집중을 많이 하게끔 해요. 그러면서 데모 횟수, 초대 횟수 그리고 하루에 STP를 얼만큼 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매월 신규 회원 4명이 저희 팀의 목표예요. 매월 신규 가입을 해서 신규 회원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제 TR9가 나오면서 TR9T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TR9T가 뭐 한 달에
몇 개, 이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팀 내에서는 이거를 조금 구체화해서 어떻게 하면 TR라인T 한 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클로징 연습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하루에 양자기 한 번을 하면서 TR 클로징 연습하기를 저는 구체화해서 쪼갰어요. 사실 TR 클로징에서 TR 들어가기가 목표면 되게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는 액션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가 내지 않으면 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행할 수 있는 목표를 쪼개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는 하루에 한 명 양자기를 풀면서 TR 클로징을 연습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두고 있어요. 사실 이 클로징을 한 달 한 달 하면 저는 30회의 클로징을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쌓였을 때 반드시 TR 클로징이 100이면 100%다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나는 그만큼 많이 연습을 했고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행동 목표를 쪼개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목표들이 있고 작은 목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 서두에 말했듯이 그 목표를 믿었을 때 결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하정 사장님께서 미팅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목표가 진짜 믿어지냐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결과를 주지 않는데요. 믿어지지 않고 과한 목표를 하면 그건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결국엔 그 목표가 진짜 나를 심장 뛰게 하는지 진짜 나 이거 될 거야 라고 확신이 드는지 그때 결과를 준대요.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결과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바로 해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인더를 펼쳐서 스케줄러를 펼쳐서 과연 이 목표가 진짜 내가 해낼 수 있는 목표인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한 번씩 보거든요. 그 목표가 진짜 내가 믿어지는 목표인지 만약에 그 목표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저는 목표를 다시 써요. 내가 진짜 행할 수 있고 뭔가 나를 조금 더 에너지를 올릴 수 있고 조금 더 이 힘을 나게끔 하는 그 목표를 다시 짜보거든요. 스케줄러를 보면서 한번 그것을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 조금 더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거를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목표는 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자, 목표를 이렇게 딱 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명단이거든요. 저는 이 명단을 저의 활동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명단이 저의 활동량을 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간 스케줄러에 명단이 없다? 그럼 제 활동량이 엄청나게 줄어드실 거예요. 내가 명단이 있고 그 스케줄러에 그 명단을 만나기 위해서 짠다? 그러면 제 활동량이 상당히 많아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단을요.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월별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있는 그 명단이 이번 달에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규 회원을 구축하지 않았고 신규 명단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명단을 주요 집중 명단에 대해서 또 한 번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VP가 되시는 분들은 4명의 스타 마케팅 하시는 명단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한 주에 그 명단인 사람을 주 2회 이상 만나고 있는지 혹은 주 1회 이상 초대를 하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만약에 주 2회 내 스타 마케팅 안에서 4명의 안에서 명단을 안 만난다? 그러면 그 명단은 절대 그 그러니까 EVP 명단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만나지 않는데 어떤 명단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EVP 명단을 계속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지 스케줄러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EP 4명의 세팅된 명단이 완벽하게 EP 명단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 명단 혹은 8명, 그 20명 정도를 체크를 미리 해두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팀에서는 딱 20명의 핵심 명단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8명, 그 다음에 4명 이렇게 세팅을 해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뒤로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러면서 명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다시 뒤로 8명의 명단을 빼내서 8명 안에 있는 명단을 다시 4명 안에 있는 명단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명단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주요 명단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제가 사업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을 잘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주 딱 스케줄러를 딱 보면서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뚫어진다고 쳐다본다고 뭐 돼? 뭐가 되더라고요. 이 방법은 예전에 구현진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후로 명단에 적어놓고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보시면은요, 그 명단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뭔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에너지가 상대방한테도 전달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해보시면 한번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제 명단을 체킹을 해내고 여기 명단에 또 추가시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명단을 다 짜면 뭘 해야 될까요?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을 짜야 되잖아요. 제가 세미나를 듣는데 엄청 공감한 글귀예요.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다. 스케줄이 없는 것이다. 이거 진짜 띵언인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엄청 공감을 했는데 누가 말씀하셨냐면 김민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김민철 사장님께서. 뉴스킨 하시는 분들은 진짜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맞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모닝스쿨도 나가고 세미나도 듣고 남들보다 밖에 있는 남들보다 되게 성실하신 분들이고 누구보다 삶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괜히 게으른 사람 같고 괜히 뭔가 안 하는 사람 같고 누구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에너지는 뛰어나지만 근데 그 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스케줄이 없는 거래요. 내가 게으른 게 아니고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예전의 모습을 되게 뒤돌아보게끔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초기 사업자 때 스케줄이거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만 이랬던 거 아니죠? 이거 진짜 사업 초기 때 막 월별 목표는 열심히 적어놔. 근데 월화까지만 있고 수화급의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이랬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케줄을 보면서. 와, 내가 게으른 게 아니었구나. 진짜 스케줄이 없는 거였구나라는 뼈저리게 제 스케줄러를 보면서 느끼게 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안 되겠다. 한 주간의 스케줄을 꽉 채우는 연습을 해야겠다. 일목표, 월목표, 주간 목표를 차곡차곡해서 쌓이는 연습을 해야겠다. 라는 연습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제 스케줄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전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스케줄이 비었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기분이 좋으면 와, 나 오늘 뭐라도 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콜들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내 기분에. 근데 내가 오늘 막 피곤해.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것조차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쉬고 싶다. 만나도 에너지 안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 뉴스킨 안에서는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여기 안에서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아까 김민철 사장님 그 세미나를 중간에 듣는데 와, 맞아. 내가 그랬었지라는 제 모습을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성과가 나는 곳이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더 열정적으로 지금은 더 열정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가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지금 바인더를 열어서 스케줄표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되게 스스로 자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 스케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되냐? 동사형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계속 움직이는 인간이죠. 반드시 지켜야 할 나의 하루 행동 목표를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하루 행동 목표, 반드시 지켜야 될 목표는 바로 이거거든요. 하루 3명 만나기. 하루 3명 만나기. 그 다음에 STP 횟수, 데모 보상 횟수를 내가 하루에 꼭 지켜야 될 나와의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정하고 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목표 SV를 얼마나 했는지를 저는 꼭 체크를 해요.
이게 주 목표가 만약에 내가 한 주에 2,000을 할 거야. 그러면 하루에 내 목표가 SB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SB를 적어놓고 수행을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SV를 적는 거예요. 이게 되게 뼈가 아파요. 그러면은 제가 하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목표 동안에 그 SV를 차곡차곡 체크를 하면 일주일 안에 그 목표한 GV의 성취 대비 내가 몇 GV를 했는지 나와요. 그 말은 즉슨 내가 한 주 동안의 행동을 한 것들이 SV로 체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진짜 0GV가 될 때도 있고 막 목표는 하루에 막 200인데 막 100, 막 50, 막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실망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엄청 에너지 동기부여를 받더라고요. 제 스스로 제 현실을 자꾸 보게끔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되게 자각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하루 이제 그 스케줄로 딱 맨 끝다리에 그냥 SV, 내가 하루에 목표는 이거였는데 SV를 얼마나 했는지 체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 순간부터 목표가 되게 명확해지고 그 하루의 저널러지를 수십 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프로모션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일 SB. 물론 사장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하겠지만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매출을 정산을 하잖아요. 저희도 저희 온라인 매장이 있는데 SV를 체크를 안 한다? 저희 매장 관리에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자각을 한 순간부터는 하루에 내가 그 SV 체크를 꼭 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지금 습관적으로 SV를 체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동사형 인간이 될 수 있게끔 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자각을 시키는 훈련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원하고자 하는 그런 성과를 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세팅을 하고 나서 목표를 체크를 하고 동사형 인간이 딱 됐어.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열정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열정을 누군가에게, 새로운 프로스펙터 혹은 새로운 신규 명단들한테 몇 번이나 표현을 했는지 자,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몇 명이나 혹은 몇 번이나 표현을 했을까요? 저희는 머릿속에서만 열정을 갖고 있어. 이 가슴 속에서만 열정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 열정을 표현했을 때 결과가 나는 거지 내 가슴 안에만 있다고 해서 결코 이 성과가 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나 많이 표현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요. 내가 표현을 하는 뉴스킨에 열정이 담기셨나요? 많은 STP를 하고 많은 보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과연 내가 이거를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건지 혹은 내가 진짜 열정이 담겨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열정을 몇 번이나 표현했을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나는 머릿속에선 열정이 많아서 머릿속에서만 많은 열정을 표현하고 있지 생각보다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을 표현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저희는 이 열정을 담아서 열정을 표현했을 때 성과라는 거 혹은 프로스펙터가 저에게 담기는 거 혹은 시스템에 조인이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소소하게 결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스케줄러가 아무리 완벽을 해도 그 에너지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제 스스로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킹을 하신다고 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열정을 주고 제 스스로 열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하정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파트너 사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후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열정을 표현을 하면서 1대를 찾는 거래요. 1대. 제가 중간에 파트너 사장님들을 지원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원을 할 때보다 내가 내 새로운 명단을 찾아내면서 1대를 찾으면서 그 열정을 표현했을 때 에너지가 엄청 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파트너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다 보니까 제 에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에너지를 날 때는 내가 열정을 표현하면서 막 일대를 찾았을 때 에너지가 너무 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결국엔 하정사님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었구나. 제가 그렇게 에너지를 내면서 일대를 찾으니까 어때요? 새 피가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 조직에 활력소가 엄청 돌아요. 그럼 그 말은 즉슨 내 팀, 내 파트너 사람들한테 엄청난 동기부여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제 열정에 이끌려서 어때요? 계속해서 그들도 누군가를 찾아내게끔 하더라고요. 제가 지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 여기에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아, 내가 열정을 표현하면서 일대를 찾는 것이 결국에는 내 조직의 사이즈를 키우고 결국엔 내 팀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저는 1대 찾는 거에 초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숙희 사임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매달 그러니까 매년 루비를 배출하는 거에 목표를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매해 루비, 매해 내가 EVP를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그때 19 라인이 세팅이 됐다라는 말을 전 들었었거든요. 와, 진짜 그 말은 최숙희 사장님이 지금 계속해서 열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뭔가를 일대를 찾아내면서 본인의 에너지를 유지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저도 매해 EVP가 돼야겠구나. 매해 EVP를 계속해서 내 스스로 EVP를 계속 만들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일대를 찾아 그랬을 때 하정사님께서 LT팀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내가 1대를 찾았을 때 LT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큰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1대를 찾고 있고 제 목표 안에서도 지금 부부 사업자 그리고 30대 부부 사업자 그리고 40대 이제 리크루팅 하는 제 1대 목표를 지금 두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정현 사님께서는 저의 이렇게 목표를 두고 제가 1대를 찾으면서 혹은 파트너 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고민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이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양떼와 양치기 이야기인데 몰아가는 것과 이끌어가는 것. 이거 위대한 네트워크 2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양모 산업을 하고 양고기가 굉장히 이렇게 수출을 하는 그 두 나라 국가가 있어요. 근데 한 국가는 엄청나게 좋은 양질의 뭐 양모라든지 좋은 이제 양고기의 그 질이 되게 좋은데 한 나라는 되게 양모가 좋지가 않고 양고기의 질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라의 그 양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딱 봤더니 한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양모가 되게 질이 좋은 나라에서는 그 양들을 이끄는 양치기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고 이 양모와 혹은 양 그 고기의 그런 질이 좋지 않은 그 그룹을 봤을 때 이 양떼를 앞에 놓고 양치기가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뒤에 앞에 양떼가 있고 뒤에 양치기가 있는 그 그룹은 양떼가 이 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틀 안에서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앞에서 이끄는 양치기를 가진 그 양떼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치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양떼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제 양들과 뭐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질 좋은 뭐 풀도 막 이렇게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막 뛰어놀고 자유스럽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끌어가는 것과 몰아가는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하정현 사님께 물어봤어요. 교수님 혹시 이 양측의 두 분류가 있는데 뉴스킨 사업 안에서는 어떤 게 몰아가는 거고 어떤 게 이끌어 나가는 겁니까? 어떤 양치기의 뭐 형태를 띄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정 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양치기의 모습은 내가 행복한 거래요. 파트너 사장님들의 어떤 성과나 어떤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을 때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내가 내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파트너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행복, 그냥 내 감정에 우선을 뒀을 때 그냥 그렇게
이게 이끌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몰아가는 건 뭐냐면 파트너 사장님들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파트너 사장님들에 의해서 내 행동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몰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는 거, 내가 내 일에 집중하는 거, 내가 파트너사님들의 그냥 굳건한 그냥 어련히 잘하겠지 그냥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냥 내가 내 일에 집중하는 게 가장 최고의 스폰서링이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하정회사님께서 제가 돌아봤을 때 무엇을 가장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이거거든요. 믿음 시스템. 하정회사님께서는 저희한테 어떤 특별한 스킬, 어떤 특별한 방법, 어떤 후원 이런 걸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저희는 저희 스스로 리크루팅을 하고 저희 스스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저희 스스로 양자기하는 방법, 저희 스스로 소비자 구축하는 방법 다 저희 스스로 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정회사님께서 그 목표와 그 액션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믿음 시스템을 계속해서 키워주셨어요. 제가 많은 행동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혹은 많은 역경과 고난 이런 것들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정현 사장님의 믿음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6개월 후면 아르마 너는 지금 더 바빠질 거다. 1년 후면 너는 진짜 멋지게 성장할 거다. 3년 후 5년이면 너는 우리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시스템이요. 저를 3년 4개월 동안 꾸준하게 여기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파트너사님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그들을 믿어주는 믿음 시스템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 그들이 되고자 하는 그 원하는 모습을 그렇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어. 나는 네가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걸 믿어가 아니고 알아. 나는 네가 진짜 그렇게 될 사람이라고 알아. 이것들을 키워주는 게 저의 역할이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저는 정말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많은 스킬, 많은 방법, 많은 하우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 그게 최고의 스폰서링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깨닫고 있어서 사장님들께 너무 공유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믿음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포탑 패밀리라는 그룹 안에서 성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제 최고의 전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포탑 패밀리라는 팀이에요. 제 이하도 레츠팀도 있지만 저는 지금 완벽하게 포탑 패밀리가 저희 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완벽하게 중앙 시스템에 한 방향 정렬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저는 팀 안에서 성장을 했고 팀이 무엇이든 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힘은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힘은 강하다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트레이닝을 돌리거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지금은 완벽하게 스폰서 사장님의 팀에 집중을 해요. 즉 스폰서 사장님의 팀이 내 팀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팀 안에서 열심히 행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스폰서 사장님의 팀이 내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파트너 사장님들 역시 똑같이 복제하더라고. 우리 스폰서 사장님 팀이 내 팀이야. 결국엔 이 팀의 시스템에 합류해야 돼. 혹은 이 시스템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 라는 마음이 저를 보고 파트너 사장님들 그대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 하정일 임명희 사장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포탑 패밀리 팀에 완벽하게 시스템 플러그인을 해서 여기 팀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최고의 전략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멋진 스카이 그룹에서도 아마 많은 사장님들께서 여기 되게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딱 한 8분 정도 남았네요. 이렇게 제가 많은 것들을 말했지만, 나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가 뉴스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나 뭐부터 해야 돼?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뭐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분들을 되게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때가 있거든요. 사실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실천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명희 사장님께서 아침에 눈 뜨면 설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뉴스킨을 하면서 매 순간 설레지는 않잖아요, 사실. 누군가는 매 순간 설렐 수 있지만, 저는 매 순간 눈 뜨면 설레고, 매 순간 눈 뜨면 이러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사람인지라.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떨 때 설렜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임명희 사장님께. 뭐냐면
작은 변화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설레기 시작을 한대요. 작은 변화. 혹시 지금 내가 설레지 않는다라고 하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사장님께 한번 의견을 내봐요. 작은 변화. 근데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이거였거든요. 뭐냐면 지금 제가 매일매일이 설레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 이런 변화 좋은데 뭐냐면 바로 아침 출근 전과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침 출근 전, 잠자리 들기 1시간 전.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 중 가장 으뜸인 건 뭐냐면 잠자리 정리거든요. 그것도 3분 이내.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3분 이내. 저는 눈 뜨면 이불 정리를 항상 해요. 이불을 막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불 딱 펴놓고 그냥 되게 그냥 가지런히 두는 정도?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의 대표적인 거래요. 하루 일과를 끝냈을 때요.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래요.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엄청 에너지를 주거든요. 딱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자리에 딱 들 때 엄청 어지러진 그 이불에 들어가는 것과 가지런히 내가 아침에 뭔가를 이뤄놓으로 돌아오는 거는 되게 달라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거 잠자리 정리한다고 뭔가 되겠어? 라고 하시는데 꼭 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아침에 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자리 정리예요. 혹시 타이탄의 도구들 봤어요? 거기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5가지 습관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거기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자리 정리예요. 대신에 그거를 3분 이내에 꼭 해보시길 바래요. 잠자리 정리. 저는 이거에 목숨 걸어요,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이불 정리는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걸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저에겐 작은 변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은 아침 일기 5분 일기를 씁니다. 제 루틴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해놓고 씻고 양치하고 나서 이제 커피포트에 이렇게 물을 내리고 차를 준비해서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침 일기를 써요. 5분 일기, 저널 5분 일기인데 제가 이거를 1년 전에 우연히 서점에 가가지고 본 책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들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건데 아침 일기 5분과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감사 일기예요.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제 스스로 에너지를 모이는 거죠. 여기 보면 미래에만 매달리는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불안이에요. 근데 이때 이 불안을 딱 잠재워줄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아침 일기에 딱 보면 거기에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한 일, 눈 뜨면 감사한 일을 딱 3가지를 적는 칸이 있거든요. 그 3가지 듣는 순간 그 순간 감사해져. 그 감사한다라는 건 내가 오늘 있을 불안감을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난 이 순간 감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꼭 해보시길 바래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감사일기. 네, 제가 이거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순간 감사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위한 긍정의 한 줄. 이거를 아침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는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오늘 일어난 멋진 일 3가지, 그리고 오늘 무엇을 했더라면 더 만족스러울까? 이거를 적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는 습관을 제 스스로 들이려고 하고 감사일기를 30가지를 매일 적고 저희 포터 패밀리 안에는 감사일기 30가지를 자기 전에 매일매일 공유를 해요. 근데 이게 30가지 어떻게 적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가지 혹은 5가지를 먼저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잃는데요.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사소한 거를 알려드렸잖아요. 이 담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디테일에 강하대요. 삶의 유일한 배움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 아주 작은 거에서 큰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군가 강력한 효과를 본 것을 내게 적용해서 루틴을 만들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결과를 낳는데요. 나에게 혹은 아침 루틴, 저녁 루틴 진짜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사소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명상하는 것도 제 루틴이 될 수 있겠죠. 아침에 잠자리 정리하는 것도 제 사소한 루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아마 진짜 콩닥콩닥 가슴이 뛰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해 제가 영상 하나 공유를, 이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사장님 영상이 끊어져가지고 따로 공유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네. 이거 보이지 않아요, 사장님? 보이는데 많이 끊어지거든요, 영상은. 아, 그렇구나. 이게, 이 꼬마가 계속 뛰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예! 이렇게 하는 그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것도 한 몇 개월 전에 봤었는데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사장님들께 너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거 밑으로 내려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해야지 뉴스킨을 하면서 제 마음가짐이 여기 담겨있고 사장님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걸 올렸거든요. 결핍이 있기에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오늘 하루의 행복감도 느낀다. 고생스러움도 피하지 말고 억울하고 서러운 대접도 책찍질이라 감내하자. 다 긴 인생의 여정의 성숙을 위한 자양분이니. 고된 과정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나와 우리의 노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큰 희망을 가진다면 의미 있는 인생이니 미래를 희망하고 꿈꾸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고통스러운 잉태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마라톤을 뛰듯이 뛰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고지가 눈앞에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희망을 갖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과정이 행복한 인생이다. 너무 뉴스킨하는 저희의 모습을 그리고 저희의 사명감을 표현한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너무 공유해주고 싶었고 아까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뛸 때 그 뒤에 아빠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길래 그 뒤에 아빠가 그 아이의 얼굴을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물으냐면 제가 이거 이란 그 정경 사장님한테 들었었는데 그 이란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물었냐면 아이한테 너 원하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너 원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Y를 한번 다시 써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쓴 Y예요. 제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거든요. 제가 딱 죽었을 때 어떤 삶으로 기억되길 바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쓴 저의 Y예요. 저는 후회 없이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늘 도전했고 많은 실패를 했고 그 안에서 나는 강해졌고 성취했고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 가족 그리고 주변 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며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나로 인해 주변에 선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남겼고 그들에게 기억될 만한 리더로 남는 삶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많은 베품을 실천했던 삶이었습니다. 죽은 지금 이 순간까지 참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삶을 원하기 때문에 뉴스킨 안에서 계속해서 힘들지만 계속해서 도전해나가고 계속해서 일어나가는 그 실패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런 삶을 살아낼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혹 지금 사장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한번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PPT거든요. 나는 오늘 대담하게 뛰어들었는가? 나는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기 위해 어떤 취약성을 드러내고 감수했는가? 오늘 하루 대담하게 뛰어들어보는 사연들 되었으면 좋겠고 짧은 시간이지만 사연들께서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대담하게 뛰어드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고 사장님이 진짜 작은 거인이라고 저 김대원 사장님 포스터 만들어주신 게 왜 그런지를 진짜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고 에너지 가득한 걸 나눠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